안녕하세요. 오늘은 8강 유전정보와 염색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인물들, 과학자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멘델 잘 알고 계시죠? 네, 멘델의 법칙으로 유명한데요.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유전물질 또 유전의 원리를 알아냈고요. 서턴은 염색체를 연구해서 염색체설을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이제 처음으로 발표했고요. 스위스의 의사인 미션은 핵산, DNA를 처음으로 추출해서 분석하고 연구를 했어요. 왓슨과 크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연구해서 발표했고요.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그렇게 왓슨과 크릭이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 X설 회전 자료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분들 여러 과학자들을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염색체, 또 유전자, DNA, 유전체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전자라는 것은 개체의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위입니다. 유전자는 유전을 일으키는 것, 유전을 일으키는 물질이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키인 DNA 중에 일부 부분이 이건 눈 색깔에 대한 유전자, 여기는 날개 모양에 대한 유전자, 이렇게 DNA의 특정 부위가 어떤 그 개체의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거를 유전자, 날개 모양 유전자, 눈색 유전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DNA는요, 이게 이제 DNA라고 했는데 유전자를 이루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자손에게로 전달돼서 유전 현상을 일으키는 그 물질이에요. 하나의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부위에 있다. 그쵸? 이 그림에서 알 수 있겠죠? DNA는 디옥시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의 약자입니다.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DNA죠. 그 뉴클레익 애시드라는 거는 핵에 있는 산성 물질, 산성을 띠고 핵에 있는 물질 핵산을 얘기해요. 그래서 핵산에는 DNA와 RNA, 디옥시리보 또 그냥 리보. 그래서 DNA와 RNA가 있고요. DNA는 디옥시, 산소가 하나 없는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5탄당을 가지고 있는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어떤 화학적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물질 자체를 DNA라고 부릅니다. 염색체는 뭐냐? 현미경으로 세포를 염색해서 봤을 때 염색이 잘 되는 그런 물질, 세포 내에서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을 보고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뭉쳐있는 구조인데요. 그게 세포 내에서 염색이 잘 됩니다. 염색체는 DN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염색체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유전자 숫자는 25,000개에서 30,000개 정도인데요.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46개입니다. 23쌍이죠. 그러면 23가지 종류의 23쌍의 염색체에 30,000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의 염색체에는 무척 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체는 뭐냐? 유전자는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주인. 유전체는 지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놈이라고도 얘기하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 휴먼 지놈 프로젝트 할 때 그 게놈, 지놈이 유전체예요. 한 개체가 가진 모든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전체를 유전체라고 불러요. 한 개체가 가진 유전 정보 전체, 하나의 개별적인 유전자들이 모여서 한 개체의 전체 유전 정보, 유전체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볼게요. 염색체. 염색체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동원체를 좀 강조해서 그린 거고요. 이거는 지금 복제된 상태의 염색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염색체는 세포 안에 있고요. 유전 물질인 DNA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겠죠. 당연히 DNA가 있으면. 그리고 세포가 분열할 때 딸세포로 이동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안에
가는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다가 이 상태를 염색사라고 얘기하죠. 사자입니다. 실 모양으로 핵 안에 가는 실 모양으로 핵 안에 가는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이게 딸세포로 이게 절반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이 엉켜 있으면 둘로 나눌 때 막 엉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응축이 돼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응축이 됐을 때 처음에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이 되는 이유는 응축되기 전에 DNA가 복제돼서 이렇게 두 개의 염색 분체를 가지기 때문이죠. 뒤에서 볼게요. 네, 분열 중인 세포에서는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두꺼운 끈이나 막대 모양으로 관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요?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이런 응축된 상태로 관찰이 되고 평상시에는 염색사 실모양으로 풀어져서 보인다는 거죠. 염색체 구조를 보시면요. 염색체는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예요. 네, 염색체에서 DNA가 히스톤을 감싸서 뉴클레오솜이라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하나의 염색체는 많은 수의 뉴클레오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 DNA가 있죠. DNA 이중나선이 이렇게 있고요.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이 8개씩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으면 이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휘감아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는데 요 한 부분을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솜 다 뉴클레오솜이에요. 다 뉴클레오솜입니다. 뉴클레오솜들이 모여서 이렇게 꼬이고 응축돼 가지고 염색체를 이루는 것이죠. 네, 그래서 DNA는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서 뉴클레오솜을 이루고 뉴클레오솜이 꼬이고 응축돼서 염색체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원체는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동원체.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가 부착되는 곳을 동원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보통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는데 이 동그라미는 동원체를 특별히 강조하고 동원체가 어딘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는 곳이고요.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동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이렇게 염색사로 풀어져 있는데 분열 중인 세포는 얘가 응축해가지고 이렇게 염색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분열하지 않는 세포의 염색사가 이렇게 DNA 이중나선 구조로 풀어져 있지 않습니다. 염색사는 이렇게 DNA와 히스톤으로 완전히 분리된 구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응축된 상태보다는 조금 펼쳐져 있는 거지 염색사라고 해서 DNA와 히스톤이 분리돼서 이렇게 이중나선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NA의 구조를 볼게요. DNA는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했고요. DNA의 기본 단위는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5탄당에다가 인산이 달려있고 한쪽에는 염기가 달려있어요. 당, 인산, 염기 요거를 뉴클레오타이드,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요. DNA는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결합한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 모양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그래서 DNA를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나선 구조로. 그래서 한 가닥, 두 가닥 이 꼬여있는 이중 나선 모양으로 꼬여있으니까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죠. 뉴클레오타이드 당, 인산,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산하고 당은 어떤 뉴클레오타이드든지 DNA에서 다 똑같아요. 하지만 염기가 다르죠.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염기는 A, G, T, C 4종류가 있습니다. A, G, T, C 당인산 염기 뉴클레오타이드 A, G, T, C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사이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4종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슬 하나 또 이렇게 사슬 하나인데요.
당과 인산이 골격을 이루고요. 인산당이 골격을 이루고 가운데 쪽으로 염기가 이렇게 뻗어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염기와 염기 사이에 수소결합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1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 수소결합. A는 T하고 결합하고요. G는 C하고 결합합니다. A와 T 사이에서는 두 개의 수소결합이 이루어져 있고 G와 C 사이는 세 개의 수소결합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AT 결합보다는 GC 결합이 결합력이 조금 더 셉니다. 생명과학 2에서 자세히 배우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염색체 유전자 DNA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까 하나의 염색체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사람의 1번 염색체를 갖고 왔는데 사람의 1번 염색체에 있는 몇 가지 유전자를 소개했어요. RHC 혈액형 유전자도 있고 페닐케톤요증 유전자도 있고 침 아밀레이즈 유전자, 이자액 아밀레이즈 유전자, 펩티데이즈 유전자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RHC 혈액형 유전자랑 페닐케톤요증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죠. 이런 거를 연관되어 있다 얘기해요. 링크되어 있다. 링키지.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연관된 유전자의 무리들을 연관된 그룹이다. 연관군이라고 속하고요. 만약에 하나의 연관군에 속한다면 한 연관군에 속한 유전자들은 대체로 세포 분열할 때 같은 딸세포로 이동하겠죠. 왜요? 예를 들면 페닐케톤요증 유전자랑 침 아밀레이즈 유전자 가깝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같이 다니겠죠. 세포 분열할 때 한 염색체. 1번 염색체가 가는 곳에 RH식 유전자도 페닐케톤요증 유전자도 침 아밀레이즈 유전자 같이 다니니까 세포가 분열할 때 기본적으로는 같은 딸세포로 이동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쪽에서 뭐 교차 같은 거 배울 수 있는데요. 그거는 예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딸세포로 이동한다고 알아두세요. 네, 핵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핵형, 핵의 형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형과 핵상이 있어요. 핵의 형태, 핵의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헷갈리지 않게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핵형은요. 한 생물이 가진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핵형이라고 부릅니다. 핵형, 핵의 형태적인 특징. 생물은 종에 따라서 핵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핵형은 생물종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어요. 생물종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종 안에서는 모두 핵형이 같냐? 네,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습니다.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달라요. 왜요? 염색체의 수나 모양이 다를 수 있잖아. XX, XY, YX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암컷과 수컷은 핵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고 성별도 같다면 핵형이 같아요. 서로 다른 종의 두 생물은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염색체 수가 46개인데 다른 생물들도 46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염색체의 모양, 또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핵형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1번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A라는 생물, 염색체 수를 46개 가진 A라는 생물의 1번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염색체 모양이나 크기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같아도 서로 다른 종의 생물은 핵형이 다르다. 그래서 생물종의 고유한 특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핵형을 분석하는 것을 핵형 분석, 캐리어 타이핑, 핵형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핵형 분석 알아두셔야 돼요. 언제 세포를 사용해서 핵형 분석을 하냐면요. 주로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를 활용합니다.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서 분석하고요. 핵형을 분석하면은 성별도 알 수 있고 염색체 수나 염색체 구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색형 분석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염색체가 많이 응축돼서 관찰하기 좋은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당연히 체세포 분열을 사용해야 되겠죠. 생식세포 분열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과 염색체 막 이루고 이러니까 안 되고요. 체세포 분열의 중기세포, 왜냐면 중기 때 염색체가 가장 많이 응축돼 있어가지고요. 관찰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석 과정을 볼게요. 일반적인 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염색체의 핵형을 분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세포를 얻어야 되잖아요. 어떤 조직을 잘라내는 것보다 제일 편한 건 뭐예요? 혈액을 뽑으면, 피를 뽑으면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혈액을 뽑은 다음에 혈액에 있는 세포를 분리합니다. 혈액에는 적혈구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핵이 퇴화돼 버리기 때문에 혈액에서 백혈구를 추출한 다음에 체세포 분열을 유도해서 중기에 가도록 해요. 중기에서 체세포 분열을 멈추는 약을 처리해서 중기까지 딱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백혈구의 염색체를 염색한 다음에 아주 성능이 좋은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요. 염색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염색체를 크기, 모양, 염색된 띠 등을 이용해서 같은 것끼리 묶은 후 크기에 따라 배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염색체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리지만 얘를 자세히 보면은 띠가 있어요. 마치 바코드처럼 가깝고 멀고 진하고 흐리고 이런 띠가 있습니다. 밴드가 보여요. 이 띠가 사람의 1번 염색체 다 똑같아요. 사람의 2번 염색체끼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띠만 봐도 여러분이 핵형 분석한 거 보면은 이거랑 뭐 3번, 4번 비슷한데 어떻게 알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띠를 보면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묶은 후 크기에 따라 배열한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건 뭐예요? 우리한테는 1번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왜?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았기 때문에 1번 염색체가 2개 있습니다. 2번 염색체도 2개 있고 3번 염색체도 2개 있어요. 이런 염색체를 서로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하죠.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분석한 게 이런 모양이에요. 보시면 1번부터 여기는 지금 띠가 안 보여요.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하고 또 XX나 XY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기 XX가 성경색체로 있고 오른쪽은 XY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여자의 핵형 분석, 이거는 남자의 핵형 분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두가 다 번호가 몇 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22번까지. 1번부터 22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 22쌍, 1번부터 22번까지 22쌍, 44개겠죠. 44개의 염색체를 뭐 일상적이다, 보통이다 할 때 상자를 써서 상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공통으로 여자, 남자 모두 가지는 1번에서 22번까지 44개의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다르게 성결정에 관여하는 다른 구성으로 가지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한 쌍, 2개의 성염색체를 가지고요. 큰 게 X염색체, 작은 게 Y염색체예요. 여자는 X를 2개 갖고요. XX, 남자는 X 하나, Y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X와 Y가 상동 염색체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얘네들 서로 상동염색체, 얘네들 서로 상동염색체, 얘네들 서로 상동염색체잖아요. 이 X 2개끼리는 상동염색체라고 하는데 X와 Y를 상동염색체라고 할 수 있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위상동염색체라고 불러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위상동염색체는 무슨 말이냐? 상동염색체인 것처럼 위장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상동염색체 그러면 서로 대립유전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X와 Y 사이에서는 어떤 대립유전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동염색체가 아니지만 세포 분열할 때 상동염색체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로 쳐줘요. 그렇게 정리할게요. X와 Y에는 서로 그런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립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 같은 형질을 결정한 대립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세포 분열할 때 상동염색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상동염색체로 쳐준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리고요. 상염색체에는 성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유지나 개체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고요. 성염색체에는 성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성염색체라고 해서 모두 다 성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X염색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누구도 X염색체가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그쵸? 여자나 남자나 X염색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X염색체에는 성결정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명유지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유전자라거나 아니면 생맹, 그런 색상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염색체라고 해서 반드시 성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염색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상동염색체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상동염색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동염색체는 유성생식하는 생물의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쌍을 이루는 염색체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하나는 엄마한테 모계로부터 왔고 또 다른 하나는 아빠, 부계로 물려받았어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있다 라고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상동염색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상동 그러면 같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상동염색체라고 해서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다 1번 염색체가 있을 거예요.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이건 지울게요. 1번 염색체가 2개 있어요. 우리 체세포에는. 그런데 아까 RH식 유전자 결정하는 거 있었죠? RH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2개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아밀레이즈 합성하는 유전자도 1번 염색체에 둘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RH를 결정하는 유전자, 아밀레이즈를 결정하는 유전자,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 염색체가 왜 2개예요? 하나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는 엄마로부터 왔고요. 엄마로부터 온 1번 염색체, 또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1번 염색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염색체가 2개 있고 얘네를 서로 상동염색체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엄마와 아빠가 유전자가 똑같나요? 엄마가 A형이면 아빠도 A형이고, 엄마가 곱슬머리면 아빠도 곱슬머리고, 엄마가 여자면 아빠도 여자예요? 아니죠. 엄마와 아빠는 유전 형질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1번 염색체가 2개 있지만 얘네 둘이 서로 상동 염색체긴 하지만 엄마한테 받은 것과 아빠한테 받은 것은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한테 받은 것은 RH 마이너스, 아빠한테 받은 것은 RH 플러스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상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 RH식 혈액형이라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거기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같아요. 그래서 상동염색체, 모양도 상동, 크기도 상동, 번호도 상동이니까 상동염색체라고 부르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유전자형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RH 혈액형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건 똑같지만 RH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번호도 같기 때문이죠. 네, 꼭 알아두세요. 우리의 체세포에는 한 쌍에 2개의 상동염색체가 있다. 1번 2개, 2번 2개, 3번 2개 다 상동염색체가 있는데 모양과 크기와 번호가 같다.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유래했다. 그 2개의 대립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립유전자라는 말을 이미 했지만 다시 보시면요. 대립유전자는 말이 대립이라는 말이 있어서 꼭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립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에 서로 다른 대립형질이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상동염색체에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상동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RH 플러스로 같을 수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를 수도 있어요.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같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라고 해서 항상 상동염색체 두 개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꺼풀 모양을 결정하는 쌍꺼풀 대립 유전자랑 외꺼풀 대립 유전자를 보시면 네, 쌍꺼풀이고 외꺼풀이네요. 특이하네요. 네, 보시면요. 쌍꺼풀 대립 유전자 라지 D라고 얘기하고요. 우성이거든요. 외꺼풀 대립 유전자 스몰 D라고 얘기하면요. 상동염색체에서 하나는 라지 D, 하나는 스몰 D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염색체를 두 개 상동염색체 가진 사람은 쌍꺼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라지 D가 무성이니까 쌍꺼풀이 있겠죠. 쌍꺼풀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스몰 D 둘 다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스몰 D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외꺼풀의 대립 형질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A, B, C, D, E 막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데요. 이 A, B, C, D, E가 모두 다 각각 대립 유전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 중에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사람의 눈꺼풀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D만 있는 거죠. D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고요. 라지 D 쌍꺼풀 유전자 대립 유전자, 스몰 D 쌍꺼풀 외꺼풀 대립 유전자. 그래서 라지 D를 가진 사람은 쌍꺼풀이라는 형질, 대립 형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형질이라는 거는 외부로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나타나는 거, 실제로 표현되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스몰 D만 가진 사람은 외꺼풀이라는 대립 형질을 갖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좀 그림이 복잡한데요. 상동염색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복제된 상태로 나와 있어요. 복제된 상태로. 여러분 염색 분체라는 말도 아시죠? 우리 뒤에서 또 배울 텐데 염색 분체라는 거 아시죠? 염색 분체는 서로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핵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핵형과는 좀 달라요. 핵상은. 아까 핵형은 핵의 형태적인 특징이었고요. 핵상은 핵의 그냥 상태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염색체의 구성 상태. 한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 상태다.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생물의 경우에 체세포는 모든 염색체가 두 개씩 1번 염색체 2개, 2번 염색체 2개 그렇게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EN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식세포는 상동 염색체 중에 한 개씩만 있기 때문에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아서 N으로 표시합니다. 상동염색체가 같이 존재하면 EN, 상동염색체가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 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체세포의 핵상과 염색체 수를 EN은 46으로 표시하고 생식세포의 핵상과 염색체 수를 N은 23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요. 여기에 이 염색체의 핵상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N인지 EN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상동염색체가 같이 존재하면 EN, 상동염색체가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 N이라고 했죠. 얘랑 얘랑 상동염색체고 얘랑 얘랑 상동염색체.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네, EN입니다. EN. EN이고요. 이게 핵상이에요. EN은 8, 이 핵상이 아니고요. EN이 핵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포는요. 상동염색체 없죠. 상동염색체 없으면 얘는 N이 핵상입니다. 그런데 EN은 46 이렇게 표시한 것은 핵상과 염색체 수를 표시한 거예요. 이 형태는 지금 핵상을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염색체 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EN은 46, 핵상, 염색체 수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세포 같은 경우는 EN이었고 염색체 수는 그냥 N이든 EN이든 상관없이 뒤에 염색체 수는 그냥 염색체를 세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EN은 8, 얘는 하나, 둘, 셋, 넷, N은 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4개 연습해 볼게요. 얘는 상동염색체가 없으니까 N 이고 염색체는 하나, 둘, 3개니까 N은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거요. 상동염색체 서로 없죠. N이고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N은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동염색체 있죠. 요렇게 2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상동염색체가 있으니까 이 N이고요.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N은 8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상동염색체 있죠? 이 N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N은 6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상은 염색체의 구성 상태다. N이냐, 2N이냐. N이 뭐냐면요. 한 어떤 종의 염색체가 가지는 그 염색체 구성의 한 조, 한 세트를 N이라고 불러요. 상동염색체 빼고 한 조를,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23개가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것을 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체세포에는 상동염색체가 2개씩, 1번 염색체가 2개씩 있으니까, 2번 염색체가 2개 있으니까, 그게 2세트 있으니까 E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네, 핵상에서 중요한 건 뭐다? N인지 EN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 상동염색체가 같이 함께 있으면 EN이고 한 세포에, 상동염색체가 한 세포에 함께 없으면 N이다. 이것을 핵상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핵상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염색체 수를 같이 표현해 주는데, 2N은 46, 사람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2N은 핵상이고 46은 염색체 수다. 이렇게 같이 표현해 주고, 염색체 수는 N이든지 EN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숫자를 세서 써주면 된다. 여러분, 선생님이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뒤에서 문제를 풀 때 세포를 보면 순간적으로 핵상을 먼저 딱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N인지 EN인지 염색체수 몇 개인지부터 딱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에 대해서 볼게요. 염색 분체는 좀 아까 봤죠? 염색 분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관찰되는 X자 모양의 염색체에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요.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돼서 형성이 돼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S기 때 DNA가 복제돼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복사하면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DNA가 복제돼서 형성되기 때문에 염색 분체는 서로 유전 정보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유전 정보가요, 완전히 일치해요. 아까 상동염색체는 그렇지 않았죠. 종류만 똑같았어. RH 혈액형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만 똑같았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염색 분체라면 얘가 플러스면 얘는 반드시 100% 플러스예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100% 마이너스라는 거야. 왜? 복제했으니까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염색 분체는 어떻게 형성되냐?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S기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합성하는 DNA 복제기에 DNA가 복제가 됩니다.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은 복제된 두 DNA가 응축돼서 염색 분체를 이뤄요. 그래서 세포 분열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나오는 게 이미 염색체로 응축하기 전에 복제를 해서 염색 분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두 염색 분체는 동원체 부위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동원체 부위에서.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염색 분체의 DNA는 하나가 복제된 것이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가 완전히 똑같다. 100% 똑같다. 두 염색 분체는 같은 위치에 동일한 대립유전자가 있으므로 대립유전자 구성이 같다. 완전히 똑같겠죠. 대립유전자 구성은,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은 상동염색체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염색 분체는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제된 염색 분체는 언제 분리가 되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두 염색 분체는 분리돼서 서로 다른 딸세포로 이동하고요. 이때 복제된 DNA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염색 분체, 유전 물질이 언제 복제되고 언제 분리가 되는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